자, 이제 남은 3, 4 슬라이드 정도 보면 키네마틱스 운동 영상학은 끝납니다. 자, 앞쪽에 있는 그림이죠. 그림 1.9를 보시면 이 어깨 관절에서 이 GH 조인트에서 어떻게 롤링과 글라이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관절이에요. 정상 관절이고요. 이거는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비정상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어떤 병리적인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관절이다 라고 그냥 표시를 할게요. 정상적인 관절에서는 우리 무릎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볼록한 관절면과 오목한 관절면이 관절을 거의 인체에서는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상태에서 볼록한 관절면이 롤링이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롤링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글라이딩은 아래쪽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림 1.9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따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캐플라예요. 스캐플라의 오목한 관절면,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하죠. 오목한 관절면이고요. 그리고 이게 휴머러스의 위팔뼈의 볼록한 헤드 부분, 위팔뼈 머리 상한 골두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휴머러스, 위팔뼈는 이렇게 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이미지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스캐플라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캐플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숄더 어브덕션 영도, 해부학적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해부학적 자세에서 숄더의 어브덕션 90도가 일어나는 모션을 볼 거예요. 롤링부터 한번 볼게요. 롤링은 위쪽으로, 위방향이 이쪽이 위쪽이잖아요.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90도가 됐어요. 롤링만으로 90도가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글라이딩은 탈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해박적 자세에서 롤링은 위쪽으로 일어나고 글라이딩은 아래쪽으로 일어난다. 이거를 인체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롤링과 글라이딩이 함께 일어나면서 관절이 탈구되지 않게 이렇게 90도 어브덕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좀 과장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실제로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이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90도 어브덕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롤링과 글라이딩이 함께 일어나면서 관절이 탈구가 되지 않은 상태로 0도에서 90도까지 꾸준하게 롤링과 글라이딩이 일어나고 있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숄더 어브덕션, GH 조인트의 어브덕션이 일어날 때 휴머러스의 볼록한 관절면은 위쪽으로 롤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슬라이딩이 일어난다 라고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관절의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 문제가 있는 관절은 상대적으로 비는 문제 있는 관절이죠. 어브덕션을 할 때 롤링이 위쪽으로 마찬가지로 일어나지만 이 글라이딩이 없어요. 이 글라이딩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움직임 자체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숄더의 어브덕션 움직임이 나타나려면 롤링과 글라이딩이 잘 나타나야지 요 위에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서브 아크로미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여기 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야지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지금 요게 서브 아크로미얼 벌사라고 하는 그 점액낭, 구용어로는 점액낭이라고 하고요. 신용어로는 주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봉우리 및 주머니. 그래서 서브 아크로미얼은 봉우리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봉우리 및 주머니 혹은 견봉하 점액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요런 벌사 같은 구조물, 점액낭 혹은 주머니 같은 구조물이나 아니면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 가시위근이죠. 가시위근의 극상근, 가시위근의 텐던 부분이 낑기게 되는, 찝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보면 롤링만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한 게 여기서 찝히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찝히고 있다. 이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롤링만 일어나게 되면 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공간이 서로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낑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양상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발생이 되는 걸 임핀지먼트라고 얘기하죠. 뭐 충돌 증후군이라고 한국어로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들어가야 되죠. 신드롬. 자, 그래서 임핀지먼트 신드롬에 대한 기전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키네지올로지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조금 더 어드밴스된 지식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전 두 가지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요. 임핀지먼트가 일어나는 기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롤링과 글라이딩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다 맞진 않습니다. 모든 게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롤링은 잘 나오는 편인데 이 글라이딩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라면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글라이딩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롤링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초보 물리치료사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더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롤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글라이딩의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롤링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그 결과 환자가 이렇게 됐다 라고 유추를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추론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롤링 이만큼 글라이딩 이만큼이 일어나는 게 건강한 관절인데 여기서 글라이딩이 이 정도가 일어나지 않고 이 정도가 일어난다면 롤링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꼴이 되죠.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롤링의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비율로 갈 수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스캐플라입니다. 스캐플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문제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롤링만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글라이딩이 좀 줄어든 이 현상으로 어깨를 움직이게 되면 공간이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비그림만 보더라도 이 공간이 좁아져 있는 어깨의 휴머러스 각도가 90도도 아니라 45도 남짓 될 뿐밖에 안 돼요. 45도밖에 안 됐는데도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는 건 우리가 이런 공신력이 있는 책을 믿는 이유는 이런 그림도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 각도를 그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각도의 어브덕션, 벌림, 외전이 이렇게 공간이 좁아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암시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 절대적인 뼈와 이 절대적인 스캐플라라는 뼈를 따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공간이 여기가 좁아졌잖아요. 공간이 이렇게 좁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 공간을 넓혀야겠죠, 서로. 그러면 얘를 이 휴머러스라고 하는 뼈를 밑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스캐플라라고 하는 요 견봉, 서브 아크로미얼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위에 있는 뭐 견봉, 봉우리 활이 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이 롤링이 위쪽으로만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요건 지금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견봉, 아크로미온을 위로 올려서 이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어깨를 벌리면서 숄더의 엘리베이션이 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안 좋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정확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계속 사람이 생각과 추론을 하는 것은 그 시작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시작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내야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그 임상적인 테크닉적인
테크닉적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키네지올로지 책의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실무,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온 환자에게 그냥 글라이딩만 시키면 된다. 숄더를 벌림 좀 시켜놓고 그 다음에 휴머러스 잡아서 당겨놓고 트랙션을 만드는 상태에서 어깨 힘 빼기 한 상태로 글라이딩을 해. 포스테리어 글라이딩을 해. 인페리어 글라이딩을 해. 이렇게 테크닉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그 테크닉을 지금 말씀드린 지식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테크닉과 요 이론을 접목시켜서 생각을 항상 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초보 물리치료사인 선생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올해부터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적어도 남들보다는 좀 앞서 나가는 치료사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계속 서머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아까부터 계속 띄워놨던 그림이에요. 자, 컨벡스한 관절면이 컨케이브 면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컨케이브 관절면이 컨벡스 관절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다 앞에서 얘기를 해서 간략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옆에 있는 그림. 전 영상에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를 했죠. 1번 그림이고 2번 그림이다 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죠. 그게 제가 모형으로도 보여드린 거와 같은 기전이에요. 롤링이 위쪽으로 일어나고 이 상태에서 탈구되지 않기 위해서 글라이딩을 시킵니다 라고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롤링이 이렇게 앞으로 일어나죠. 롤링이 앞으로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렇게 돼서 여기 닿는 시작점이 지금 이 점과 이 점이 닿게 앞으로 롤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닿아 있는 요 점이 요 위치에 있었는데 이렇게 글라이딩이 돼서 지금 요 점이 다시 처음에 빨간 점과 만난 상태가 된 거죠. 요거는 우리가 슬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슬라이딩. 그래서 지금 볼록한 관절면이죠. 볼록한 관절면, 지금 요 두 그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볼록한 관절면, 컨벡스한 관절면은 롤링과 글라이딩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 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요. 스피는 뭐 단순하죠. 얘가 지금 밑에 있는 오목한 관절면들이 다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스피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라서 이거는 뭐 크게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오목한 관절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목한 관절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롤링이 앞으로 이렇게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 관절면과 이 관절면이 만나고 있지만 사실 시작은 여기 중심에 있는 관절면과 여기 있는 관절면이 아마 만난 상태에서 롤링이 앞으로 일어난 것일 거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롤링이 이쪽으로 일어나게 됐을 때 이쪽을 앞쪽이라고 할게요. 롤링이 이렇게 롤링이 앞으로 일어났을 때 글라이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지금 닿아 있는 관절면, 자, 여기 있는 거 똑같이 그려볼게요. 여기 중심에 있는 점 찍고요. 그리고 오목한 관절면의 중심이 되는 점은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파란색 점, 서로 끝에 있는 점은 지금 여기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즉 지금 좀 확대해서 볼까요? 요렇게 맞닿아 있는 파란색 점이었는데 글라이딩이 이렇게 앞쪽으로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파란 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리게 되게 된 거겠죠. 이렇게 밀리게 돼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밀리게 된 겁니다. 몸통이. 그게 지금 옆에 있는 요 그림이죠. 자, 그래서 파란색이 이쪽으로 밀리면서 결국 볼록한 관절면에 있는 파란색 점이 이 오목한 관절의 빨간색 점과 만나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 모습이죠.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앞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났다, 앞으로 슬라이딩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스핀도 마찬가지로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핀이 이렇게 오목한 관절에 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스핀은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오목한 관절의 롤링 글라이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목한 관절에서는 컨케이브 오목한 관절에서는 롤링과 글라이딩이 서로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관절 운동 형상학이 나타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영상을 한 대여섯 개 정도 아마 올렸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췄을 때 롤링이 앞으로 글라이딩 뒤로, 롤링 앞으로 글라이딩 뒤로, 맞아, 이렇게 유추만 할 수 있어도 돼요. 손으로 실제로 그려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를 한 100번, 1000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반복을 하고 나면 나중엔 손을 안 쓰고 그냥 머릿속으로 공 하나가 위로 굴러가고 오목한 관절면에서 탈구되니까 글라이딩 반대로 일어나야 되네? 이렇게 연상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연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컨벡스한 관절면은 반대로, 컨케이브한 오목한 관절면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구구단을 외듯이 이제 되뇌이면서 치료에 적용을 하고, 운동을 하시는 지도자 선생님들은 이제 뭐 스쿼트나 어떤 레터럴 레이즈 이런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운동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키네지올로지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 고객들이 운동하는 모습들의 어브노멀한 모습들이 굉장히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재활적인 운동을 이렇게 해라 라는 것들을 배웠다면 더 깊이 있게 이제 운동을 시켜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컨케이브와 컨벡스에 대한 내용이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표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3판 페이지로는 12페이지에 보면 요 표가 아니죠. 네, 그냥 박스라고 표현할게요. 요 박스가 나와 있는데 요게 사실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앞에서 이 핵심에 대한 이해를 앞에서 장황하게 제가 풀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for a convex surface예요. 이거는 오목한 관절면에 대한 이런 얘기니까, 이 컨벡스한 관절면에서는 롤링과 글라이딩이 아파짓, 이게 반대 방향이죠. 반대 디렉션,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는 거고요. 반면에 컨케이브한 오목한 관절면은 컨벡스, 온 컨벡스라는 것은 컨벡스한 관절면에 대한 것이니까 그냥 생략을 해도 됩니다. 컨케이브, 오목한 관절면은 롤링과 글라이딩이 시밀러, 유사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같은 방향이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만 해볼까요? 자, 니 익스텐션 시 롤링 글라이딩의 방향은 컨벡스한 경우에는 우선 여기 있는 문구를 따오면 컨벡스는 다른 방향이라 그랬죠. 반대 방향이고 컨케이브는 같은 방향이죠. 그럼 롤링의 방향은, 니 익스텐션이 일어나면 앞뒤 좌우 중에 롤링은 앞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슬라이딩은 어디로 일어나죠? 반대 방향이니까 뒤쪽 방향으로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컨케이브한 티비아의 움직임은 어떨지, 롤링 어떻게 일어나죠? 니 익스텐션이 일어날 때 컨케이브한 티비아가 어떻게 롤링이 일어날까요? 앞쪽이죠. 그리고 슬라이딩은 마찬가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앞쪽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앞에 방향 동일하지만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관절 운동 형성학의 롤링 글라이딩의 핵심을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키네지올로지 키네마틱 운동 형성학이 끝나긴 했는데 그림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소제목으로 나눠 놓은 것 중에 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갈색 글씨로 관절면에서의 닫힌 위치와 느슨한 위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그림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스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특히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도수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제가 여기 따로 써서 한번 강의를 간략하게 할게요. 닫힌